투표를 관리하는 곳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우리 왜 비밀번호 같은 거 막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비밀번호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막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숫자를 많이 연관을 시키죠. 물론 각각 다르게 합니다만 뭐 복잡해요. 10자리 넣으라고. 근데 복잡하다고 1, 2, 3, 4, 5, 6, 7 뭐 이렇게까지 비밀번호 만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때요. 비밀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설정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외부 가상의 해커가 전산망에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허술한 점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요. 예. 이 국정원 등 세 기관이 선관위 전산망 보안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어허. 이 주요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대개는 이제 숫자와 문자 또 특수기호까지 합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으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개인들도 한 10자리 만들려고 그래요. 네, 10자리에서 13자리가 기본인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 조합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망이 쉽게 뚫렸다고 지금 국정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1, 2, 3, 4, 5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실제 숫자 1, 2, 3, 4, 5를 나열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고 또 장비가 출고될 당시에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는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 이 어드민이라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드민, 요 ADMIN 요거만 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 5자는 그 장비가 출고되면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인데 그걸 그대로 수년간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또 후보자 명부나 또 제외 선거인 명부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외부로 유출도 가능했고 사전 인가 장비가 아닌 비인가 PC의 경우에도 연결이 가능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허. 이 국정원은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전 인가된 접속들만 허용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한 곳은요. 이 내부망, 인트라넷이 있고요. 외부망,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이걸 차단을 해요. 근데 여기는 바깥에서 들어온대요. 비밀번호 1, 2, 3, 4, 5. 어드민 이거는요. 아예 안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컴퓨터를 사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예. 보안 의식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충분히 그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물론 저렇게 해서 선관위가 관리했던 그동안의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니지만 적어도 뭐 북한이든 누구든 선관위를 향해서 그 침투를 해서 뭔가 그 결과를 조작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그 국정원과 그 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 결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번에는 그 조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 선거에서 이런 식의 어떤 선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선관위에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함께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선관위의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외부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투표해놓고 안 했다라고 조작을 하면 나중에 본투표 가서 또 할 수 있답니다. 지난번에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코로나 때 왜 소쿠리 투표, 자 사전투표지를요 이 미투표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래서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니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의심됐던 게 그 소쿠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쿠리의 투표용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투표 관리를 이렇게 하나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막 거의 기함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핵심적인 게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전 투표 용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갖다가 유령 등록을 시켜 가지고 투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투표용지가 많으니까 사람 네. 수대로 안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현실로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 하나마나한 거죠. 예. 투표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4.15 지난번 총선이요. 그 총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다 교체하고 없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사실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한데 이번 보안 점검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 선관위한테 보안 점검 하자 그랬어요. 어허.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번에만 응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응했을까?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친인척 왜 그 선관위 직원 그렇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 입사시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채용 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 진짜로 정말 우리 투표가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죠. 예, 이거를 수사를 더 통해서 해야 되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핵심은 사전 투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는지 요것도 점검 대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수개표예요. 아, 옛날에 손으로 하는 거. 예, 방식, 이거를 대표 방식. 예, 이게 지금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기계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개표 안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계 얘기까지 그냥 지금 말씀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분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1번에 투표했다 그러면 기계가 그 기계 종이가 투표용지가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1번 투표함으로 싹 갑니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종이가 싹 지나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종이가 딱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USB를 갖다가 옆에다가 꽂으면 투표 결과에 1번에 투표했는데도 2번으로 가게 하고 2번에 투표했는데도 1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USB도 역시 비인가 USB,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비인가 외부 USB 저장 장치로도 이 분류기에 무단으로 연결이 가능해져서 아, 그럼 아무거나 갖다 꽂아도 된다? 예, 그렇죠. 외부 USB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 망에서 접속이 가능해지고 또 침입이 가능해서 개표 결과까지도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 또 한 가지 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또 접근이 가능해져서 사전 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 투표도 하고 또 본 투표에도 투표할 수 있는 이중 투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또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도장이나 사인 파일도 탈취가 가능했고 선거인 명부도 쉽게 빼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선관위의 설명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계 장치의 경우에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2중, 3중으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동안은 왜 몰랐던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도둑 한 명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러듯이 창과 방패 대결에서 처음에는 창이 보통의 방패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패가 보완을 해서 또 창이 못 뚫게 되면 또 창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건데 해킹에 대한 이런 보안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뭐 해킹은 뚫리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 협조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뚫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여기처럼 또 선거망과 업무망이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말도 맞는데 이것이 이제 섞여 있으면 내부 협조자에 의해서 뚫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예든 것 중에서 수개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렇게 이제 편의상의 분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백묶음을 사람이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안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말하는 USB에 허가받지 않은 USB라는 거는 그 기계에 누군가가 내부자 협조에 대해서 이제 꽂아서 조작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일상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허가받지 않는 그 USB에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예.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이 선거를 사전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서구에서도 다 정착되고 우리도 정착돼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안 된다. 또 완전히 수개표하자 이런 거는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약간의 반론을 조금만 예. 제기하면요. 그 100% 수개표로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로 하는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수개표로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관리 문제는요. 뭐 이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 진 사람은 끝까지 승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일각입니다만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얘기를 지금까지. 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보시겠습니다.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에만 급급한 선관위. 자, 선관위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일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혼났잖아요, 선관위. 투표용지 소쿠리 넣었다가 혼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고쳤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자가 인터넷에 침입해서 선관위 그 내부 시스템에 가서 그 각종 결과물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이게 그 보안점검 핵심이죠. 결과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부정선거가 없다. 이거잖아요. 선관위는 자꾸 선거 부정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선거 부정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표만 만약에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선거 부정입니다. 예. 그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가 자기들이 나서서 뭐 직접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외부 세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아니면 뭐 특정 어느 곳에서 그 선관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예. 그 결과를 만약 바꿨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뭐 굳이 선관위 내부자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침투가 되는 거 해킹이니까. 북한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해커들입니다. 악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해킹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해킹 대회는 북한 그 뭐 대학생이나 뭐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상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해커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양성하고 또 국가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선관위가 뚫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선관위 자체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관위는 지금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요. 선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국정원의 발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여론조작, 해킹 운운하며 선거에 마술을 뻗치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논평을 저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끔. 아니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점검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지금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 개입하려고 하면 저런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보안 점검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과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논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선거나 투표제도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받았으면은 고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그거를 마련해야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